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9월 6일 10시 30분이 넘었네요. 화요일에는 제가 벌금 없는 세계사를 보다 보니까 오늘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벌금 없는 세계사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뭐라고 할까, 80년대 말 90년대까지 이어지는 불황에 대한 거를 이제 이야기 나왔는데, 마치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초호황을 누렸던 미국 경제, 그리고 1929년에 대공황이 오는데 그와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일본 경제가 살아난 데는 6.25 전쟁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어쨌든 반도체 특허를 오픈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소니의 미니 TV라든가 그다음에 워크맨 이런 거 전자제품, 그다음에 이제 오일 쇼크가 발생해서 그 일본이 선호하는 경차, 작은 차들, 그 전까지는 미국이 이게 어떤 뭐라고 할까, 대형 차들을 선호했는데 연비가 좋은 소형차, 이런 것 때문에 초호황을 누렸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방송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재테크라는 주식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설하고요. 오늘 오프닝은 드디어 성일 하이텍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간단히 보고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IR9에 올라와 있습니다. IR9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상반기 매출액이 125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 영업이익은 28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죠. 지금 뭐 어젠가는 주가가 많이 빠졌죠.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어떤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주가가 안 좋았죠, 어제는. 근데 오늘은 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많은 이 실적 발표한 것 때문에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죠. 분위기도 좀 있었겠지만, 어쨌든 21년도 상반기에 667억, 667, 하반기에 805억, 그다음에 22년도 상반기에 1256억.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를 상세히 나눠보면 516억, 740억, QOQ는 43%, YOY는 88% 증가했다는 거죠. 영업이익도 보면 생산 안정화 및 주요 금속 시세 상승으로 실적 최대치.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거니까 그런 금속들이 시세 상승으로 실적이 최대치를 경신했다.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서 자산, 자본 증가, 재무상태 지표 안정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상반기에는 82억, 그 다음에 21년도 하반기에는 86억이었지만 22년도 상반기에는 284, 그래서 246%.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률인데 12.3%, 10.8%, 22.6%까지. 예, 영업이익률이 22%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에 101억에 영업이익률이 19.5%인데 2분기에 183억으로 81%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24.7%를 찍었습니다. 예, 엄청나죠? 예, 그만큼 이제 아마 앞으로 더 성장할 겁니다. 2차 전지 양극재처럼 이런 폐배터리도 실적이 이 분기 해가 갈수록 더 성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마다 사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밸류에이션은 이따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2년 상반기 실적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YOY가 88.3%, 영업이익률은 상반기에요. 22.6%, 그다음에 에비타가 이제 감가상각전 영업이익, 에비타가 327억 정도라는 거죠. 자세한 거는 여기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1분기, 2분기에 보면은 영업이익 아까 보셨죠? 516, 704, 101억에서 183억, 영업이익률이 19.5에서 24.7% 등등.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222억이로 91억, 131억이죠. 예, 순이익률은 17.7% 정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적이고 재무 상태표는 총 자산이 2,500억 정도, 유동 비율이 129%, 부채 비율도 많이 떨어졌죠. 90%로 떨어졌고, 지금 부채 비율이 보시면은 21년 상반기에 938%였는데 하반기는 83%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1분기에는 올해 1분기 93%, 2분기엔 90%까지 떨어져. 이게 이제 획기적으로 바뀐 게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아마 이제 획기적으로 돈을 벌기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유동 비율이 증가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EU나 아시아 퍼시픽, 그 북미에다가 이제 거점을 확보를 해서 이제 확대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폴란드도 있고, 저머니, 스페인, 헝가리, 인도도 있고, 인도에는 두 군데나 있고,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군산이 헤드쿼터고, 차이나도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는 인디애나주에 있고 조지아주에 있고, 예, 조지아주는 이제 또 현대 기아차 공장이 있죠.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조지아주의 리사이클링 파크 22년 7월 달에 법인을 설립했고, 투자 금액이 240억 정도. 연케파는 이제 배터리 스크랩에 한 10,000톤 정도고, 미국 시장 확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여기 보면 이게 구분이 되는데, 리사이클링 파크와 하이드로 센터가 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주말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의 차이, 이건 이제 IR북하고 연계시켜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네요. 독일의 티링겐주의 리사이클링 파크가 있는데 이제 22년도 연내에 설립하는데 이게 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여기도 10,000톤 정도. 그다음에 폴란드 법인의 리사이클링 파크 조인트 벤처인데 이제 8월 25일 날 준공을 해서 성일 하이텍 EPC 및 OM 뭐 설계 건설, 설비도업, 공장 운영, 포스코 홀딩스가 자산 투자를 했다네요. 포스코 홀딩스하고 성일 하이텍하고 좀 관련이 있고, 세비캠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관련이 있죠. 세비캠은 LG, 이 기업 관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코스모 그룹의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비캠은 LG 그룹과의 10년간 장기 계약을 했고, 성일 하이텍은 포스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별도 이제 PDF 파일이니까 이거는 각자 한번 구해 보시고,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일 하이텍의 실적이 괄목 상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차 전지처럼 그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개장했는데 선물 지수도 상당히 그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네요. 아까는 좀 좋았는데 지금은 상승폭이 감소하고 분위기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초반에는 조금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꺾이고 있고, 미국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 때문에 상당히 그 갈 길 바쁜데, 물론 이게 분위기가 많이 꺾여가지고 지금 계속 하락 추세고, 베어마켓 랠리의 상상 조금 한 두 달간의 허니문이라고 할까요? 뭐 두 달간의 약 두 달이라기보다는 한 달 반 정도 그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상승장이 있었는데, 이런 하락장이 또 다시 왔는데, 이런 장을 기회로 삼아서 그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세비캠이나 성일 하이텍 이런 게 조정이 왔을 때 한번 사보는 것도 2차 전지 그런 것도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거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오늘 상당히 눈에 띄었던 게, 물론 이제 이런 성일 하이텍, 세비캠도 있었지만은 제 눈에 띄는 게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가 9,400원까지 갔죠. 이 뉴프렉스가 차트를 보시면 이 며칠 만에 한 5일, 6일 만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애플이나 메타에서 그 메타가 원래 이제 그 AR 기기가 있었죠. 오피큘러스인가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지인도 그거 사서 뭐 여러 가지 가상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던데 상당히 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그 AR, XR 기기가 애플에서도 만들고 메타의 옛날 그 페이스북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뉴프렉스가 이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주인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엄청나게 올랐죠. 이 단기간에 한 100% 올랐습니다. 거의 뭐 한 일주일 만에 근데 제 눈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거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이전에 그 뭐라고 할까요? 가상 세계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것들 종목에 선익 시스템도 있었고요. 그 이런 종목들이 또 눈에 띄게 최근에 그 XR, AR 기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은 거의 뭐 단기간에 뭐라고 할까, 한 50% 이상 올랐죠. 선익 시스템. 그 외에도 뭐 이런 거 많죠. 코세스도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 이전에 작년에 그런 그 메타버스 흐름을 타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 아까 그 뉴프렉스라든가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코세스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게 오늘 제 눈에는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폐배터리 재활용, 고리아연도 있지만 아까 저기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화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E&D입니다. E&D가 2차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 관련해서 1년에 뭐라고 할까 종목 찾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 찾기의 일환이 아닌가. 유일 에너테크라든가 물론 이제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이제 이수화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 차원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E&D도 그런 그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E&D도 오늘 32,500원까지 갔지만 이수화학도 어제 이런 종목들 어제 다 내렸거든요. 어제는 뭐 장이 안 좋았죠, 상당히. 이수화학도 오늘 보면 25,800원, 고가가 종가로 형성될 만큼 이수화학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만원 아래에서 거의 뭐 15,000원대에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한 건데 코스모학이 제일 뭐 상승률이 적네요. 그래도 최고가가 종가라는 거 3.45% 정도 올랐죠. 그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5% 정도 올랐고요. 이런 양극재 관련된 거고. 근데 이제 뭐 오늘 보면은 조선주 수주공시가 나왔잖아요. 수주공시가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7조 원대의 수주공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주 상승률이 미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도 상당히 많이 이제 사모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오늘 저 7조가 아니고 이제 7척 수준인데 2조 규모죠. 2조 규모의 그 삼성중공업도 오늘 수주 공시가 나왔고, 이게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 받을 때마다 뭐라고 할까 사모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왜냐하면은 지금 올해 4월 18일에 29,000원 썼는데 지금 뭐 주가가 거기에 비하면은 많이 뭐 만 원 정도 아래에 있고 지금 RSI도 상당히 낮죠. RSI도 거의 30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물론 이제 재무 상태가 안 좋죠. 안 좋은데 지금 수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뭐 4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그런 뉴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조선주는 여전히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수주 공시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수주를 하면 HSD 여기서 엔진을 공급해주는 HSD 엔진도 상당히 혜택을 입을 거고 LNG니까 당연히 본행제를 만드는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하이텍이라든가 동성하이텍은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좀 관련돼 있고 현대중공업도 어제 현대미포조선도 이제 LPG선 관련해서 또 수주 공시가 나왔죠. LNG선도 있고 LPG선도 있고 뭐 VLCC도 있고 뭐 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지금 오늘도 수주 공시가 삼성중공업은 내척에서 1조 한 1,600억 정도 나왔고 대우조선해양은 2조 한 몇백억 나왔죠. 2조 몇백억 정도의 수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 뭐 24년도에 인도한다. 그때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 그때 되면 이제 재무제표가 물론 이제 주가가 미래를 반영한다든지 그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으로는 2년 후에 재무제표가 반영된다고 하면 이런 수주가 나올 때 주가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전히 주가는 안 갑니다. 조선주가 워낙 무겁고 과거의 장기적인 불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뭐라고 해야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오른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안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조선주 중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그런 종목이 움직이고요. 오늘 이처럼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엉덩이가 무거운지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57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뭐 2조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좀 미약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오프닝과 연계시켜서 다시 돌아가면요. 성일하이텍이 이제 14만 3,200원 정도 올랐는데 거의 뭐 최고가가 8월 30일 날 14만 4,100원인데 14만 2,500원까지 올랐으니 거의 최고가에 육박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더 간다라고 봅니다.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간다고 보고 지금 현재 가장 수직 계열화 2차전지 라인 중에 폐배터리하고 연관시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게 포스코 그룹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성일하이텍이 포스코 홀딩스에서 아까 자산 투자했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지어서 본다면 성일하이텍은 들어갈 공산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계산이 안 되지만
한 30배,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한 30배, 2분기에 상반기 거를 그냥 단순히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그걸 시가총액으로 나누니까 한 30배가 약간 넘더라고요. 30배가 약간 넘는데 어쨌든 업종 PER이 뭐 48배니까 30배 정도면은 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세비캠도 이따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세비캠도 아직 2분기 실적을 발표 안 한 것 같고 코스모화학 뭐 이런 거하고 다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래 성장주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눈에 띄는 게 삼성 SDI가 지금 보면 2대 주주입니다. 9%예요. 삼성물산이 5%고 삼성벤처투자도 0.09%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 아까 포스코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만 삼성 SDI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일라이테. 그리고 뭐 홍승표 개인 주가 5% 넘게 가지고 있고 우리 사주도 4.6%나 가지고 있고 IBKNW 이게 뭐 사모투자인데 여기도 5% 정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이 사람들 떼돈 벌었겠습니다. 예, 떼돈 벌었겠어요. 공모가가 5만 원이었는데 예, 지금 14만 2,500원이면은 뭐 떼돈 벌었죠. 아무튼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 받을 때마다 뭐한 주라도 좀 사모 보는 게 어떤가. 올해 예상이 이제 올해 예상치를 반영해서 한번 근데 이게 315억으로 계산해서 한번 밸류에이션을 새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는 22년도 예상 실적이 없어서 21년도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공모가 5만 원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주가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22년도 예상 실적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53배 정도 나옵니다. 54배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아까는 한 30 몇 배 나온다는 거는 이게 합계가 222억이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곱하기 2를 해서 444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순이익을. 444억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예상치가 아마 이게 수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분기 실적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증권사 실적 추정치가 수정이 업그레이드 상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30배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은 유보율도 보시면은 20년도에서 21년도로 상당히 한 뭐 다섯 배 정도 뛰죠. 4배 뭐 4.6배 정도 뛰고 지금 유보율이 계속 높아진다는 건 이 회사가 돈을 벌어서 지금 회사에 쌓아두고 있다는 거죠. 부채도 뭐 부채율도 높지도 않고 어쨌든 자본금 뭐 45억 미미하죠. 45억 미미한데 아무튼 주당 순자산 가치도 높아지고 있죠. 돈을 버니까 이 회사가 돈을 버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도 늘고 있다. 예, 상장하면서 발행 주식수는 좀 늘었네요. 예. 어쨌든 이 점을 참고하시고 조정 나올 때 한번 분할 매수 조정 나올 때 한 주라도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소액으로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이제 현대기아차가 외국에서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노 CMS가 또 이사전지하고 엮여가지고 왜냐면 이제 포르쉐가 독일 포르쉐가 IPO를 한다고 그래갖고 그런 종목들이 또 오늘 올랐죠. 그리고 또 이제 나노 CMS는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또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 이제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특징적인 건데 코리아 FT가 이제 포르쉐 상장 추진 속에 포르쉐 카본 캐니스터 공급업체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나노 CMS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이제 전력 반도체 기판 제조사의 전력 반도체 재료 공급 소식에 상한가 같다. 전력 반도체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면 뭐 KC도 있고 뭐 어쨌든 RFHIC도 있고 A-Pro도 있고 뭐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N2 테크놀로지가 이제 2차 전지용 REP 이것 때문에 좀 오늘 상한가를 간 것 같고 3기도 자동차 관련 부품주인데 오늘 포르쉐 상장 관련해서 폭스바겐 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 체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됐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뉴프렉스가 이제 메타버스 테마 속에 XR, AR 뭐 이런 그리고 이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이제 퀀텀 점퍼 기대감 지속 BMS 그 맞나요? 여기에 BMS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XR 기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오늘 뉴프렉스가 단기간에 급등했고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빅테크 업체 XR 시장 진출 가속화 및 국내 OLED OS 개발 추진 소식에 뭐 이렇게 TS 인베
인베스트먼트, 뭐 성일하이텍 이제 페베트리, 그 다음에 넵튠도 메타버스, E&D가 2차전지 밸류체인 편입, 예, 내년에 급성장 기대감, 벨기에 유미코아하고 관련돼 있고, 유미코아가 캐나다에 아마 공장을 증설한다고 제가 얼핏 어디서 뉴스를 본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도 뭐 나레 나노텍 또 이제 이렇게 XR 시장, 그렇게 뭐 몇 분이 특징적인 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특징이 나왔고, 뭐 오늘 또 특이한 게 네이버가 배달 서비스 출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기 자전거 이런 이제 배달 보시면은 이제 주변에서 전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시는 분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 전기 자전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바로고라는 게 있죠. 바로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알톤 스포츠, 전기 자전거를 공부하는 알톤 스포츠가 오늘 올랐는데, 알톤 스포츠 하면 또 이녹스가 생각나야 됩니다. 이녹스가 지주사예요. 알톤 스포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세아 메카닉스라든가 공기 제어 밸브 뭐 이런 특징적인 게 있고, 이제 뭐 코리아에 쓰이는 GP클럽 뭐 이런 걸 좀 제 취향은 아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선익 시스템도 있지만 코세스가 이제 또 XR 시장. 저는 이제 이게 XR 시장 하면 이제 주사요라고 관련된 우주 일렉트로가 또 생각나는데, 우주 일렉트로도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그 이제 120Hz의 주사요를 해서 이제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 시력이라든가 이런 게 때문에 안정적인 눈의 피로도 120Hz일 때 눈의 피로도가 가장 적기 때문에 우주 일렉트로에서 BTB라는 그 120Hz 주사위를 내는 커넥터를 만들기 때문에 우주 일렉트로도 봐야 된다. XR 기기 할 때 가장 떠오르는 종목이긴 한데, 유프렉스, 선익 시스템, 우주 일렉트로, 뭐 그런 종목도 봐야 돼. 우주 일렉트로도 오늘 상승 상위에 있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 예, 제가 봤는데, 이따가 한번 뭐 훑어볼 때 나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일렉트로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 또 오늘 보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또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예, 최고가를 오늘 갱신했어요. 이게 매물대가 없지 않습니까?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얼마 직전에 이제 뭐 6,500원까지 갔었는데, 그걸 오늘 뚫고 다시 올라갔죠. 그 매물대를 또 뚫고, 그때 샀던 사람이 있었을 때니까 그 매물대를 뚫고 지금 최고가를 갔습니다.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어쨌든 좀 과열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물론 TMA도 있지만 최근에 태양광하고 엮여가지고 조금 강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한번 보시고, 저는 뭐 다 팔았다 밑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6,000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조금 분할로 한번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도 미래 나노텍도 2차 전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미래 첨단 소재라는 비상장 자회사가 어쨌든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유일 에너테크의 저영텍처럼 그런 관계로 한번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하고 시장에서 발굴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나노텍도 한번 기사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뭐 이런 거 나중에 시간 날 때 또 제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또 언급하겠지만, 어쨌든 2차 전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그 외에 또 오늘 그 러시아가 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장사해서 엄청나게 돈 벌었다고, 났죠. 130 몇 조 벌었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유럽의 그 노스트림 그 가스관 잠그면서 이제 중국으로다가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스관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갖고, 그건 이제 피팅 밸브 이런 쪽으로도 조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어쨌든 러시아에서 싼 가격으로,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뭐 공급받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전쟁으로 이게 뭐 제재를 아무리 가해도 러시아는 그냥 떼돈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또 러시아가 그 국제무역, 그 국가 간 결제의 수단, 그 다음에 송금, 이런 데다가 이제 코인을 쓴다고 했죠. 그래, 비트코인을 한다고 해요. 재무부 장관이. 뭐, 어쨌든 뭐, 얼마 전에는 말을,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이번에 한다고 했다가, 말을 자주 바꾸는데, 어쨌든 이게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에서.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종목들, 우주 일렉트로 여기 있네요. 우주 일렉트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오늘 많이 올랐죠. 12.41% 올랐는데 아까 거기에 왜 안 나왔을까? XR 기기 하면은 우주 일렉트로도 떠올라야 되는데, 주가가 44,000원까지 갔죠. 최고가가 작년 초에.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35,000원, 뭐 32,000원인데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왜냐면 연기됐기 때문에 애플에서 그 연기됐기 때문에 지금도 RSI가 30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싸고 만약에 애플이나 메타 이런 XR 기기 이런 거에 만약에 테마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더 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PR이 12배 정도고 외국인 지분율이 9% 정도고 2041억에 지금 오늘 올랐으니까 이거보다 더 시가총액이죠. 2550원일 때 2041억 정도 되니까 외국인 보유 비중이 9%고 그 다음에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501억에 61억. 실적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2057억, 244억, 167억이니까 유보율도 뭐 거의 5000% 정도 되는 양호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30%밖에 안 되잖아요. 예, 30%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률도 아마 10%, 12%, 13% 정도 꾸준히 나오고, 배당도 작년에 400원 줬고,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주지 않을까. 물론 올해 예상 실적이 나와 있진 않은데, 한번 우주 일렉트로도 한번 이제 XR 기기에 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선익 시스템도 있었고 뉴프렉스도 있었고 뭐 아까 크로바 하이텍도 있는데 그거는 좀 볼 필요 없고 크로바 하이텍은 너무 옛날에 좀 이제 잘 나갔는데 지금은 재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갖고 그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우주 일렉트로도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지금 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톤 스포츠 아까 나와 있었고, DKT가 이제 오늘 또 특징적인 게 5G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RFHIC라든가 이노와이러스라든가 KMW, 솔리드, 그다음에 이 DKT도 마찬가지고, DKT도 5G하고 관련돼 있는데 좀 올랐고, 그래서 5G도 오늘 좀 뭐 많이 올랐고 이제 카메라 관련된 모듈, 카메라 모듈과 나무가 도 올랐고 코세스 아까 말씀드렸죠. XR 그다음에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크로바이텍 아까 나왔고 미래나노텍 2차전지라고 말씀드렸고 EV 첨단 소재가 프롤로지엄 대만에 있는 전고체 배터리 회사의 지분 투자하고 관련돼 있었고 그런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이제 뭐라고 할까 에너지 때문에 이제 LS 일렉트릭이나 변환기 컨버터 뭐 변압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도 일렉트릭이라고 들어가는 회사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S에너지가 엄청 올랐습니다. S에너지가 엄청 올랐어요. 어쨌든 20년이니까 이게 일봉으로 보신다면은 엄청 최근에 주가가 뭐 많이 올랐죠. 뭐 3,900원 하던 게 뭐 7,100원 단기간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S에너지가 태양광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일성신약 또 보는데 이성신약이 뭐 제가 뉴스를 보긴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일성신약.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하고 나왔던 뭐 한농화성도 좀 보이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여행주도 오늘 하나투어도 보이네요. 매드백도 바이오 관련된 신성이현지도 이제 태양광하고도 관련돼 있고 뭐 반도체 클린룸하고도 관련돼 있고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긴 한데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퓨런티어, 하이비전 시스템, 나무가 이런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돼 있고 지금 자동차, 현기차 말씀드린 자동차 관련된 것도 아까 맞은 러시아의 뭐 이건 뭐 승강밴드라든가 하이로 코리아라든가 이게 피팅 밸브 조선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가 중국하고 뭐 몽고를 통해서 중국하고 가스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면 또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태양광 하고도 또 관련이 되어 있고 오늘 뭐 지수는 그닥 재미없는데 어쨌든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간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뭐 조선 그다음에 에너지 재편 관련된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종목이 발굴되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종목을 찾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AR 기기, XR 기기 관련해서 오늘 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5G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오늘 좀 시장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세종공업도 자동차 관련된 거고, 물론 이제 세진중공업은 조선하고도 관련된 종목이고, 그 외에도 이제 거래대금 상인순으로 찾아보면 금양도 2차전지죠.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하나솔루션,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성밸브가 아까처럼 아시아를 잇는 가스관을 만약에 러시아부터 중국으로 있는 걸 한다면은 그런 피팅 밸브류 중도 세비캠도 그렇고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세비캠도 실적 발표를 한다면 또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3일간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가 뭐 조금 물론 이제 10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더 좋겠는데 한번 그 기회를 좀 보고 매수를 해야겠습니다. 그 외에 뉴프렉스도 나왔고 이미 다 이야기한 거 3기도 자동차 관련된 거죠. 3기도 이제 자동차 아까 특징적으로 나왔고 LG 에너솔루션도 50만 원 넘어가야 될 텐데요. 선익 시스템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 외에 뭐 원전주도 지금 뭐 좀 사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강했죠.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번에 17만 원 넘게 갔는데 17만 2,500원 다시 뭐 좀 모멘텀이 붙으면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LG화학은 여전히 좋네요. 그 다음에 뭐 LNF라든가 에코프롭이 조금 조정받긴 받았는데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명신산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핫스탬핑에 그 또 자회사가 있죠.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그런 쪽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고 방산 관련주도 계속적으로 조금 뭐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고 있고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계속적으로 SK랑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 뭐 18만 원 안에 배운 뭐 충분히 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OCI도 오늘 조금 반등을 했네요. 고려아연이 참 아쉬운 종목입니다. 고려아연이 진짜 저는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배당금도 배당금이지만 저는 고려아연이 점점 폐배터리 쪽 또 부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분 경쟁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려아연에 계속 눈이 간다라는 거.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최근에 중국의 그 임플란트 뭐 제도 뭐라 그래 제도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싼 값에 많이 보급될 거다. 이게 왜냐면 이제 외국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중국에서 많이 보급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세게 갔는데 상당히 뭐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뭐 그 제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당히 뭐 지난번에 그 뭐라고 할까 직원 내부 횡령의 악재를 딛고 그때 10만 원 밑으로도 빠졌죠. 10만 원 밑으로도 빠졌는데 악재를 딛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어쨌든 이때도 10만 원 밑으로 빠졌고 지금 뭐 한 40% 단기간에 한 40% 이상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주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ENDD 한번 잘 보시고요. ENDD 또 아까 2차전지 종목 찾기의 일환으로 한번 보시고 이수화, 코스모화 이런 종목 다 뭐 맨날 언급하는 종목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다만 이제 지금에 있어서 반도체가 좀 빠져 있죠. 반도체 너무 좀 안 좋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기술도 보시면은 얼마 전에 유럽의 그 뭐 1조 5천억 그거 나온 뒤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나기술도 2차전지 장비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막 5 그 HPSP도 좀 빠지다가 지금 계속 좀 오르고 있는 회복을 하고 있고요. 해성 DS 많이 내렸네요. 해성 DS, 심텍, 기판주는 좀 많이 내렸습니다. KG케미칼이 KG그룹이 쌍용차 인수하고 쌍용차 인수해서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어쨌든 토레스의 흥행 성공으로 후속작에 따라서 어떻게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더 갈 것이냐. DNT도 2차전지 장비준도 오래간만에 5.3% 정도 올랐고 유니드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많이 내렸죠. 어쨌든 반도체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뭐 재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뭐 반도체 중에서는 뭐 ISC라든가 동진세미캠은 좀 담아볼 만하지 않나. 동진세미캠은 전액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좀 많이 조정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적에 비해서 물론 실적이 다 심텍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해성제는 다 실적은 좋지만은 미래에 안 좋아진다라는 그러니까 피크 아웃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재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오늘 5G 통신주는 HFR이 다시 올라가고 RF 머티리얼즈, RFHIC의 자회사 그리고 5G도 좀 이제는 진짜 한번 지켜보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인프라 동산
동산서 뭐죠? 네, 진짜 뭐 하여튼 동쪽에 있는 걸 서쪽으로 옮긴다. 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동쪽에 있는 거는 조금 뭐 물가 뭐 좀 비싸고 서쪽으로 옮기는 게 싸게 뭐 이렇게 전기료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다라는 것 때문에 인프라 투자하고 관련돼 있고 미국도 인프라 투자 10년간 10조 원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5G, 6G 이런 이제 통신 장비 관련주는 이제 정말 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CS 윈드라든가 CS 베어링, 상강 MNT도 오늘 풍력 관련해서 좀 올랐고 지금 현재 재미없는 거는 진짜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넥스틴도 그렇고 넥스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TSE도 많이 떨어졌고 예. 어쨌든 반도체는 반등의 기회를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 마그네틱 2차전지 장비주인데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네요. 얼마 전에도 6만원, 한 5천원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비나텍은 수소 관련된 ESS 뭐 그런 종목이고요. 상하프로탱크 수소 관련주도 어쨌든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인가요? CHPS RPS 관련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서 일정 비율을 수소 에너지로 공급해야 되는 그 법령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전반적으로 올표 드렸는데 어쨌든 요즘 모멘텀으로 가장 세게 가는 게 뉴프렉스, 선익sp자 이런 거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오늘 뭐 12.4% 올랐지만 그래도 주가가 아직 낮은 우주 일렉트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선주에 대해서도 여전히 조선기자재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움직이는 게 좀 더디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타이거 일렉도 사실은 지금 삼성전기하고 관련돼 있는데 기판주가 해성디에서 심택 이런 건 안 좋지만 또 타이거 일렉은 움직인다라는 거죠. 타이거 일렉은 또 움직인다. 삼성전기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데 어쨌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저는 오늘 이건 또 다 팔았습니다. 타이거 일렉은 다 팔았는데 어쨌든 이녹스도 아까 뭐 알톤 스포츠도 이야기했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 OLED하고도 관련돼 있고 HRS라는 비상장 자회사 실리콘 음극재 하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뭐 MK전자 한솔케미칼 뭐 이런 거하고 또 저기 경쟁 라이벌 관계지만 어쨌든 실리콘 음극재를 하기 때문에 또 주목해보자. 이녹스도 주가가 3만원 정도에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똘똘한 자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동차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현대기아차가 외국의 판매량이 아주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도요타도 꺾었다고 했죠. 미국 시장에서는. 아무튼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주를 뭐 요약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일 하이텍의 실적을 보고 배배터리주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너지 재편과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조정받을 때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가스라든가 원유라든가 유럽이 아마 이제 미국 쪽으로 돌리고 분산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CBDC라든가 아까 러시아가 국제 결제안에 비트코인 결제 허용 추진 이런 것도 좀 관련지어서 말한다면은 어쨌든 블록체인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뭐 어쨌든 미국 증시와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하지만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서 중국 가는 파이프라인 건설한다. 천연가스라든가 원유 이런 거 그래서 뭐 아까 하성밸브라든가 성강밸브라든가 BMT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이제 일본 여행 건수 PCR 폐지 검사 폐지에 따라서 일본 여행 건수가 예약 건수가 좀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중에 가장 빠르게 전기를 뽑을 수 있는 게 태양광이고 풍력 같은 경우도 뭐 덩치가 워낙 크고 원전은 더 많은 기간이 걸리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태양광에 조금 뭐라고 할까 유럽 쪽에서 설치 수요 급증이 나타나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아까처럼 메타버스 관련해서 아까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뉴프렉스라든가 애플이 아마 AR, VR 헤드셋을 하고 이제 메타는 이미 이제 또 기존 제품도 있지만은 다른 또 신제품도 나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움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장이 뭐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하락폭이 점점
커져가네요. 며칠째 하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수익을 낸 것들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아래에서 잡는 걸로. 예. 그 끝으로 이제 제주항공도 보면은 오늘 15,300원인가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유상증자 기준 일자가 다가올수록 계속적으로 하락은 할 겁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버텨주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유상증자 발행 예정가가 지금은 지난번에 11,750원이었는데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비율이 43.8%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전략을 한번 나름대로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5G 또 어쨌든 아래에서 잡아서 모아간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근데 시장 분위기가 매크로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위험 관리는 꼭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1시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행히 태풍이 물론 이제 저기 뭐라고 해야 포항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울산 쪽에 좀 피해가 심하던데 한편으로는 이쪽 그 부산이라든가 남해안이랑 제주도 쪽은 서울은 뭐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가지고 아무튼 그쪽에 좀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강력 초강력 태풍이 지나가서 한시름 놓은 것 같고요. 어쨌든 편안한 밤 보내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